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7시 51분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상승 마감하면서 많이 안정이 됐죠. 많이 안정됐으니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중이니까 계속해서 추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라 갖고 특별한 이슈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은 뭐 일단 상승을 좀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합니다. 어젯밤에도 보시면 빅스가 4% 급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차별화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순환매를 통해서 건전하게요. 차별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건전하게 해소를 하고 있죠. 네, 건전하게 순환매를 통해서 이 시장이 다 같이 빠지면서 막 그렇게 차별화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순환매를 통해서 약했던 친구들로 돈이 몰리면서 그렇게 차별화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운하던 러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1% 넘게 3거래일 연속으로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조금 서운하지만 결코 빠지진 않습니다. 그죠? 나스닥이 아래쪽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요. 다만 서서히 올라가면서 차별화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순환매를 통해서요. 이런 순환매는 오늘 한국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죠? 어제 코스닥이 좀 탄력적으로 튀어 올랐잖아요. 코스닥이 튀어 오른 거는 뭐 물론 2차 전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한동안 급락 폭락하던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을 한 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 제약바이오 한동안 좀 심각했었죠. 아마 낙폭과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순환매 차원에서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삼성전자하고 코스피가 막 빠질 거냐? 일단 뭐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나 코스피도 일단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은데 에, 차별화가 좀 완화가 되는데 순환매를 통해서 차별화를 완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소외됐던 친구들이 이제 좀 득을 보지 않겠느냐. 소외됐던 친구들로 좀 자금이 좀 좀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젯밤에는 이제 베센트 효과라는 거에 시장이 좀 주목을 했는데 그냥 사실 뭐 베센트 효과니 뭐 이런 거 없었다 하더라도 시장은 아마 상승 마감했을 거예요. 참고로 이제 베센트 효과가 뭐냐면은 그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인데 이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참고로 이제 베센트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 보고서도 하나 나오긴 했는데 베센트 효과로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이라고 되어 있죠. 어젯밤에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금리가 안정됐어요. 금리가 안정된 덕분에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할 수 있었거든요. 국채 금리의 하락 주된 원인은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베센트 효과이다. 국채 발행 축소 의지가 있고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고 관세 정책에 대한 유연한 입장 등이 있어서 금융시장은 좋아하고 있다 이겁니다. 재무장관 효과로 뭐 금리가 하락하면서 중소형주가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슈가 없더라도 이미 뭐 주식시장은 싱글벙글하고 있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참고로 뭐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완전 안정될 거다. 이제 다시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좀 어렵겠죠. 일단은 고금리가 좀 지속되긴 될 거다. 다만 이제 고금리가 조금 완화될지 모르겠다. 그 정도 생각 정도는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뭐 다른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보시면은 재정 매파 베센트에 대응하면서 국채가 오름폭 확대, 금리가 안정됐다라는 이유가 금리가 안정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달러 낙폭 확대, 달러 약세 그죠? 베센트 낙점, 금리가 떨어지니까 달러가 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제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미국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강한 수요로 보시다시피 입찰이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래간만에 좀 하나 좀 보면 좋을 게 있는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차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때 10년물, 2년물만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제 장중에 살짝 그 다시 역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한동안 이렇게 정상화가 쫙 됐었죠. 여기가
대략적으로 여기가 0이니까 0 위로 올라오면서 정상화가 됐었잖아요. 이 정상화가 되는 구간이 주식시장은 위험하다라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6월 달쯤부터 본격적으로 정상화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긴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역전이 또 심화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심화가 되는 것은 또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일 수 있어요. 정상화되는 게 무섭지 다시 역전이 심화되는 건 별로 무서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연말에 좀 랠리를 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비싸긴 하다고요. 비싸지만 더 비싸질 만한 그런 조건들이 조금씩 갖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모습들 지금 여기서 장기 금리가 또 안정되잖아요. 그럼 아마 더욱더 이게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가 확실히 끝나고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역전이 되려고 하는 또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나고 있죠. 얘가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뭐 버블이 터지고 그러는 거지. 역전이 심화되고 있으면은 계속 더 비싸지고 주식시장은 더 비싸지고 버블이 더 커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독특한 모습 하나 좀 체크를 했고요. 참 이와 관련해서 그 재밌는 보고서 같은 게 좀 하나 있었는데 하나만 좀 보자면은요. 어제 BCA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BCA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제 그 매크로 전략가가 쓴 보고서죠. BCA에서 나온 매크로 전략가가 쓴 건데 뭐 간단하게 그냥 이제 수박 겉핥기만 좀 할게요. 매크로 전략가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늘어난 탄성을 찾는 거다. 불가능한 극단을 식별하는 것, 지속 불가능한 극단을 식별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너무 비싸다던가, 주식이 너무 싸다던가, 뭐 이런 극단은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매크로 분석가가 해야 되는 건 이런 지속 불가능한 극단을 식별하는 건데, 그래서 늘어난 탄성을 찾는 건데, 지금 이제 무엇이 지금 늘어나 있느냐? 주식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떤 기관 투자자들도. 그리고 그 일본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가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 또 그리고 그 엔캐리 트레이드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기 올해 7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시장이 한번 폭락했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근데 지금 또 다시 진행되고 있겠죠. 그죠? 엔화 약세가 또 찔찔찔찔 진행되고 있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엔캐리 트레이드도 너무 극단적으로 쏠려갖고 이것도 어쨌든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거다. 근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해갖고 뭐 하고 있겠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막 사람들이 사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이 비싸지겠죠, 그죠? 이런 흐름이 너무 좀 극단적으로 너무 극단으로 갔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주식이 좀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뭐 저의 생각과 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여튼 근데 단기적으로는 좋다고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요. 이 보시다시피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역전이 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래저래 주식시장은 비싸지만 더 비싸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유동성 사실 이제 주식시장은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뭐 지금 뭐 금리가 부담스럽다라고 해도 당장 뭐 유동성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근데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좀 이제 밀린 숙제를 좀 해야 될 게 있죠, 그죠? 어쨌든 내년에 장기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뭐 내년에 유동성 문제를 조금 일으킬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은 강하다 이겁니다. 뭐 금리가 부담이고 달러가 부담이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부담을 다 이겨내고 유동성의 힘과 뭐 여러 가지 기대감 또 그리고 탐욕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아직 강하다 이겁니다. 비싸지만 더 비싸질 수 있다. 조금 더 비싸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 전 세계 꼴찌 증시인데요. 전 세계 꼴찌라 가지고 어쨌든 지금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 해봐야 반등밖에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추세적인 어떤 큰 측면에서 봤을 때요. 한국 증시는 뭐 미국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한들
반등식 매도 전략을 중기적인 장기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가야겠죠. 한국은 지금 이제 하락 중입니다. 이미 그죠? 이따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국제 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휴전 기대에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금 가격은 뭐 급락했다라고 하고요. 재무장관 지명, 중동 긴장 완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뭐 나머지 특별한 거고 다우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 기록이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채권 입찰이 잘 됐다.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역전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본 것 같습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슈 없었다는 거예요. 다 봤고요. 미국 증시 골고루 상승 마감했다. 요즘에 빅테크가 좀 약합니다. 엔비디아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빅테크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렇지만 빅테크가 다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좋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좀 비리비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4% 급락을 했고 이런 점 때문에 나스닥은 약했지만 금리가 많이 안정되면서 재무장관 효과라고 합니다. 러셀 지수가 많이 올랐고 어젯밤 또 빨간색 하락한 걸 보자면은 에너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가 좀 하락한 거죠. 전반적으로는 분위기 좋다.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끝났고 뭐 이런 상황이라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그 회계 부정 이슈가 뭐 해결된다 그런 내용 때문에 뭐 연일 급등을 이어나가고 있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 체크했고요. 어제 뭐 유럽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고 다 같이 올랐습니다. 기술적인 내용 그냥 가볍게 뭐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증시, 뭐 독일 증시 내용 뭐 잠시 보시자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잘 올라가고 있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이렇게 음봉 나왔다라고 해서 하락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온 거지.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S&P 지수입니다. 30분봉인데 뭐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죠? 특별한 문제 없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S&P 지수 상승 목표치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세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이게 저항이니까 지금 목표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잘 올라가고 있다. 나스닥이 요즘 좀 서운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지금 죽겠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것이 아래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일봉인데요. 잘 올라가고 있고 상승 목표치가 이렇게 추세선들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 목표치가 한참 많이 열리고 있다고요. 뭐 최소 뭐 4, 5% 이상 이렇게 상승 목표치가 열려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셀 지수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가 그래서 와 신고가 썼네요. 러셀 지수가 지난 몇 년간의 고점을 살짝 어젯밤에 돌파 안착했네요. 보니까 안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점을 좀 높이긴 했었네요. 그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러셀 지수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있다. 이런 모습 체크했고요.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채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채권 매집 이야기 드렸었고 채권이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이제 지난번처럼 이 너무나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은 좀 이번에 좀 너무 급격하게 많이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떤 큰 상승 목표치를 갖고 채권을 진입하는 건 어렵다. 적당히 먹고 잘라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자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하여튼 막 예전처럼 다시 막 요거까지 올라가고 이런 걸 생각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유로화인데요. 유로화가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뭐 재무장관 효과라고 하는데 올라와 봐야 아직까지 반등에 불과합니다. 전환이 아니죠. 유로화 하락, 달러화 강세 아직까지 지속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락했던 거에 대한 이제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그죠? 달러 인덱스 이런 거 보셔도 그렇다고요. 이거 달러 강세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다만 몇 년간 어떤 오랜 박스권 상단이 무거운 저항이니까 돌파 안착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본 것 같고요. 어젯밤 뭐 원자재들은 뭐 혼조한 모습들, 다 혼조하다라기보다는 하여튼 구리 가격은 지금 보시다시피 뭐 좀 방향성이 일단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지금 좀 그죠? 아래쪽으로 좀 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위험 자산들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주식시장 분위기나 이런 게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뭐 계속해서 급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담은 그거죠. 중국 증시가 요즘에 바닥을 못 잡고 있죠.
중국 증시의 조정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은 홍콩인데 홍콩 지수나 중국 지수나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을 못 잡아요. 아무래도 구리가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결과적으로 혼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대략적으로 구리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추세선과 추세선 이렇게 그어놓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 따라서 하여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크게도 위쪽으로 크게도 뭐 하여튼 뭔가 좀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유가는 어젯밤에 급락을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뭐 얘도 그래요. 얘도 뭐 당장 뭐 급락 폭락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여튼 아직까지 이거 한 번 급락했지만 이 정도로 하락 전환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지난 상승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은 눌림시 매수, 한 번은 더 위쪽으로 꿈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얼마나 위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 더 이상 이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비리비리하면 이제 한 번 더 위로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 반등시 매도로 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한 번 더 일단 위쪽으로 좀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직 당장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금값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이 단기적으로 삼중 고점형 만드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약간 좀 변화가 좀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이 많이 안정됐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금값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죠. 금값은 이렇게 된다라면은 조금 좀 조정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동안 성과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봉에서 61선인데 이걸 지금 한 차례 붕괴시켰다가 두 차례째 붕괴시키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붕괴의 의지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붕괴의 의지가 아니고 그래서 잠시 좀 그 조정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미국이 요즘에 그 비트코인을 밀고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뭐 중심지로 미국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비트코인을 좀 밀어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금값 랠리는 좀 별로 바라지 않는 듯한 별로 안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아무래도 뭐 중국이 금값 상승을 뭐 주도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미국의 시대죠. 미국이 금값 상승을 좀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어쨌든 금값 가격이 미국 주식 올라갈 때 조금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금은 추세적으로 끌고 오셨던 분들은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 비중 조절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요까지 하면은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뭐 아까 말씀을 뭐 드렸지만은 이제 순환매 아마 오늘 지속될 것 같긴 합니다. 어제 밤에 그 안 그래도 좀 몇 가지 좀 쳐다보긴 했는데 몇 가지 ETF들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이건 바이오 ETF거든요. 뭐 바이오 탑10 써 있습니다. 뭐 이걸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매수하라고 뭐 그런 그때 뭐 그런 그 추천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튼 지금 이제 상황이 뭐냐면은 한동안 제약바이오가 자빠지면서 코스닥이 지금 박살이 났던 거라고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한동안 너무 많이 빠지면서 지금 약간 단기 낙폭 과대 그런 순간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순환매가 돈다라고 한다면은 소외됐던 이런 제약바이오가 좀 튀어오를 수 있다고요. 예,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제약바이오가 튀어오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 텐데 순환매 차원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이게 추세가 이미 그 맛이 가고 있거든요. 중기적, 장기적인 추세는 이미 이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꺾여 버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초대박이다. 여기는 의미 있는 중장기적인 바닥이다 이러면서 지금 대박을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위에서 이렇게 추세선들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친구들 근처에도 못 가서 또 어쨌든 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경계하셔야 되겠다 이거고 그거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추세선들을 좀 그어봤는데 하여튼 지금 추세선들이 머리 위쪽에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중기적, 장기적인 추세가 좀 맛이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증시는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순환매 차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 쏠림 완화하는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다른 소외된 친구들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순환매 차원
등등 해서 어쨌든 코스피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또 그죠? 너무도 돈이 많이 들어오면 또 부작용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그런 부작용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계 정도는 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베팅을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미 추세적으로 뭐 하락이 뭐 진행 중이다라고 사실상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 전반적인 전략은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어떤 지난번에 코스피가 급반등하고 이제 어쨌든 코스닥도 좀 급반등 올라올 건데, 하여튼 뭐 코스피는 급반등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단기적인 매력은 없어졌다고요. 그죠? 이제는 좀 경계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 차라리 단기적인 매력은 이제 코스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즐기긴 즐기는데 신발장에 신발 잘 정리해 놓고 도망갈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좀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